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세계에서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두 번째 대사회인 고대 로마의 노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예의 수는 로마 공화정 시기 내내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대단히 공격적인 군사제국주의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 초부터 로마 공화정은 야심찬 영토 확장 정책을 펼쳐 결국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정복한 도시의 주민 전부는 아닐지라도 전장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원전 167년 집정관 파울루스는 마케도니아의 마지막 왕을 항복시킨 뒤 에페로스 주민 15만 명을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146년 3차 포이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 주민 20만 명을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세 번째는 카이사르가 기원전 51년 갈리아를 정복한 뒤에 100만 명의 갈리아인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시대의 노예 수급의 가장 중요한 수급원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대 그리스처럼 노예 전문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와 어린아이의 유기 등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혹은 독신 어머니가 아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거나 키울 방도가 없을 경우에는 자식을 유기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버려진 아이들은 10중 8구 노예가 되었는데 이 고아 노예들은 어린이 되면 매춘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 거세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아 유기권은 발렌티아누스 1세 치하인 374년에야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아 유기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닌데 라틴 문학을 보면 이에 대해 진심으로 붕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 유기는 이탈리아와 여타 유럽 지역에서 중세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노예에게는 법인격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이름은 있지만 성은 없었습니다. 재산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권리도 자식을 키울 권리도 없었고 재판소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증언을 하기 위해 소환되는 경우는 예외인데 이때는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컨대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고용된 노예라고 더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인이 가난하면 노예는 불쌍한 주인의 동반자이자 친구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가장 적은 로마인들이나 노예를 2~3명밖에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지 나머지 로마인들은 훨씬 더 많은 노예를 두었습니다. 최고 부자들은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예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의사, 약사, 문지기, 안마사, 이발사, 요리사, 마부등과 같은 특정 역할을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주인의 작업장에서 일꾼으로 일하거나 그리스에서처럼 허가를 받고 따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장인이나 소매상인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명문가에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노예도 있었는데 이들은 회계나 비서 또는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국제인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노예는 가정교사로서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는 원칙적으로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일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아이를 수년간 먹이고 키우는 일은 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불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이런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소유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예가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예는 단지 하급 인간으로 취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욕구를 충족할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로마 시대의 검투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검투사 집단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했던 이들 역시 노예였습니다. 제수나 지원자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적었습니다. 검투사 시합은 로마에서 기원전 264년에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부유한 집안의 장례식 때 유족이 마련하던 종교적 성격의 행사였던 것이 반세기가 지나자 집단 오락이 되었습니다. 금투사 시합은 로마를 포함해서 로마 문명권의 모든 사회에서 꾸준히 늘어나 로마 제국 말기까지 인기를 누리다 5세기 말에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73년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근처 카푸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의 지도자는 트라키아인 스파르타쿠스로 그의 과거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약 30명의 동료와 함께 금투사 훈련소에서 도망쳐 나온 뒤 탁월한 자질을 발휘해 수만 명의 노예를 규합해서 대단히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군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는 약탈이나 살인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이끌었던 노예 가운데에는 특히 갈리아인과 게르만인이 있었는데 마리우스가 기원전 101년에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쟁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탈리아에 그대로 머문다면 절대로 자유를 되찾지 못하리라 생각한 스파르타쿠스는 이들에게 북쪽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터주고자 했고 북이탈리아까지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전략상의 결정적 실수를 저질러 북쪽으로 계속 가지 못하고 남이탈리아 쪽으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 실수가 스파르타쿠스의 희망에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원로원이 8개 군단의 수장에 임명한 크라수스는 노예 군단을 이탈리아 반도의 남동쪽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노예들은 배를 구하지 못해 이탈리아 반도를 탈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파국은 기원전 71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지금의 브린디시 근처의 전투에서 사망하였고 포로로 잡힌 노예 6,000명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 늘어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주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주인의 사망 시 유언에 의해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해방노예는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직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모두 누리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방노예는 자유인 이성과 연애는 할 수 있었지만 합법적인 결혼을 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없었는데 공화정 로마에서 시행된 선거제도는 가난한 계층에게 투표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방노예의 아들은 어머니가 노예가 아니고 아버지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뒤에 태어났다면 곧바로 자유를 얻으며 자유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해방되기 이전에 태어났다면 해방노예의 손자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예 후손들이 실제로 치욕스러운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세대가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해방노예가 로마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받고 똑똑한 해방노예들은 의사, 건축가, 음악가, 문법학자로 활동했습니다. 최초의 라틴어 작가인 리비우스 안드로니쿠스는 한때 가정교사 노예였습니다. 극작가인 테렌티우스와 트라키아 출신 우화작가 파이드루스, 폼페이우스 희와 해군 사령관이었던 메노도로스도 모두 해방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는 원한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해방의 가능성은 오로지 주인의 호의에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노예들이 처한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는 매우 느렸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네로 황제 치하에서 감시 소홀로 주인을 죽게 만들었다고 고소당한 노예 400명이 원로원 결의에 의해 사형되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치하에서도 주인이 살해된 경우에 그의 노예들을 제다 고문해서 정보를 얻어낸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트라이아누스의 후계자인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 관행은 범죄 발생 순간에 주인 근처에 있던 노예들로 제한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가 집권하면서부터 주인에게 노예의 생사 예탈권을 주었던 과거의 법제가 조금씩 수정되었습니다. 노예를 포주에게 파는 것, 검투사 시합업자에게 파는 것, 거세시키는 것,
행정관에게 사전에 의뢰하지 않고 노예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제정시대 로마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자유를 획득한 노예의 수가 눈부시게 증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여러 요소들이 중첩돼서 생긴 결과인데, 이는 로마 제국의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자유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점진적으로 승인해주는 경향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경향은 212년에 카라칼라 황제의 칙령으로 확고해졌습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의 칙령을 기점으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기독교의 전파는 가톨릭 역사가들이 오래전에 주창했던 것과는 달리 노예제도가 소멸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본받은 공회들은 노예에게 주인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장려하며 반란에 대한 모든 욕구를 단죄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는 노예가 벌을 심하게 받아서 목숨을 잃어도 주인을 고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노예의 신분이 빠르게 상승하며 로마 제국 하에서 노예제도에 기반을 둔 생산양식은 천천히 해체되었고 로마 제국이 붕괴할 때 사라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